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중국인 유학생 4명이 숨졌다고 중국 화교 매체인 뉴욕 차이나 런닷컴이 4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 차이나 런닷컴은 지난 3일 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한 대학 기숙사를 폭격해 13명이 숨졌다며 그중 4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폭격을 받았다는 해당 대학의 사진과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르키우에서 중국인 4명이 희생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목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관련국의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교민의 철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의 제재를 피해 중국 시중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은행의 모스크바 지점 관계자는 지난 며칠간 200에서 300개의 러시아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을 위한 계좌 신설을 문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러시아 기업이 중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많은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향후 위안화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공상은행과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국영은행들이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온 한 중국 기업과도 거래 관계가 있는 몇몇 러시아 기업들이 위안화 계좌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가는 러시아 기업들이 유로나 달러를 사용할 수 없고 유럽, 미국과 사업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서방 제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터는 루브라 가치 폭락으로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브라 가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신용 등급 강등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루브라 환율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달러당 117.5루블, 유로당 124.1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당 110루블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대규모 중국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서방 제재에 맞서기로 결심만 하면 러시아에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러시아 금융권이 중국의 독자적 국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도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보류하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AIIB는 3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AIIB는 국제조약에 의해 창설된 다자국제기구로서 국제법 준수는 우리 기관의 핵심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AIIB의 운영과 회원국 경제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이 주도해 지난 2016년 창설한 조직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채 중국 주도로 출범한 AIIB는 서방 선진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AIIB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경제 영향력 확대 구상인 1대1로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IIB 회원국은 설립 당시 한국을 포함한 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 등 총 57개로 출발해 작년 말 기준 10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자본금 1천억 달러로 출범한 AIIB에서 가장 많은 30%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립 멤버인 러시아도 AIIB의 6.7% 지분을 보유한 핵심 참여국 중 하나입니다. AIIB는 2019년 러시아의 도로 보수 사업에 5억 달러의 차관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AIIB의 러시아 관련 사업 보류 결정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제재 정면으로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대외 경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 AIIB를 키워온 만큼 AIIB의 위상이 흠집이 가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IB의 테러 투자 보류는 중국이 비록 테러 제재에 반대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리는 만약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우리 제재에 해당하는 활동에 연루되려 할 경우 그들 또한 우리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현재 러시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며 자칫 러시아를 자국의 경제 속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러시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러시아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양새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1, 2차 회담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요구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상임 고문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텔레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점령군은 군사적 수단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탈나치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했다면서 그들은 비무장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정 공격 무기 배치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2차 회담에서 도달한 유일한 합의를 상기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포위된 도시의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통로 제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아레스토비치는 말했습니다. 또 이는 러시아가 출구를 만들어 놓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는데도 말이죠. 한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의 분노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한 주는 여러 면에서 유럽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분노가 유럽의 느리고 나태한 관리주의를 맹렬한 속도로 바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힘이 있다고 보고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침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개입을 꺼리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그간 군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이 오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러 유럽 학자와 연구원들은 독일의 정책 변화에 놀란 중국 측 파트너들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독일의 변화가 중국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그간 내부적으로 안보와 중국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대중 수출에 더 관심을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국은 이를 독일의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여겼으나 그러한 인식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발표하면서 박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다른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우리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들 외교관은 우리는 신속히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줬고 중국은 걱정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의구심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에게도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을 보낼 것이고 여기에 도움을 준다면 중국도 거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